수방사에서도 특임대대에서도 위장술 같은 걸 배웁니까? 네, 저희는 테러범이 이제 인지를 잡았을 때 위장을 해서 저희가 그 적진에 들어가서 첩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지역에 따라서 회사원으로 위장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으로 위장을 하거나 간호사로 위장을 해서 적이 인지를 이제 잡고 있다가 이제 혹시라도 사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 치료를 하는 걸 따로 이제 배워서 그 역할로 이제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면서 테러범의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몇 명이 다쳤는지 인질이 몇 명인지 이러한 정보를 바깥에다가 이제 알려주는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뭐 항공기 안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직업군에 따라 훈련을 받겠네요. 네, 요원들이 위장 역할을 하잖아요. 위장 요원들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휘 검열을 봤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무원 복장을 딱 입고 요원이 가서 첩보를 획득해. 그러면 테러범들도 비행기 뭐 하이제킹 같은 걸 하면 이 고립돼 있으니까 물하고 음식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무원들이 갖다 주면서 아니 테러범이 3명 있다. 그러면은 음료 3개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전달해주면 이게 사인인 거죠. 3명. 그리고 무기가 뭐 권총이 있다. 그러면은 뭐 짧게 뭐 수신호로 하는 거죠. 권총이다. 제가 제일 또 궁금한 부분이 북한군이 무려 120만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 전쟁이라도 난다면은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 위협적일 것 같거든요. 저희 이제 국방부에서 국방 백서를 쓰는데 북한군의 숫자를 한 120만에서 150만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보거든요. 우리 군보다 훨씬 더 이제 인원이 많죠. 네. 그런데 딱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 백서에서 버블이라고 해요.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숫자인 거죠. 예. 왜냐면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12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군이 철저하게 사상 교육을 주입받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120만 군의 대다수가 어디에 투입되는지 아세요? 어디로? 외화벌이. 왜냐하면 북한 인민군도 자급자족을 계속 해야 돼요. 저희는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계속 외화벌이만 했습니다. 뭐 여름에는 이제처럼 그 백두산 지구의 그 야생 블루베리, 북한 말로 들쭉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것을 따서 중국에 수출을 해서 그나마 좀 식량이라던가 이런 자금을 좀 해결했고요. 겨울에는 통나무 원목을 중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해서 식량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의 힘으로 그 통나무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톱으로 비우거든요. 베서 3m 정도씩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 말구직경이 앞에는 40, 뒤에는 한 20cm 이상으로 되는 그런 제품의 가치가 있는 원목들을 잘라서 여자들이 어깨에 매서 트럭까지 가서 트럭 위에다가 다 상차해서 씻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요. 한 몇 번 하고 나면 그 앙상한 어깨들이 막 핏물이 살점이 짓눌리고 핏물이 줄줄 나요. 전기톱은 줘요? 전기톱이 어디 있어요? 다 손으로 하죠. 쌍톱. 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북한 말로 흥부물부. 말톱이라고 하는데 서로 마주 앉아서 당기고 밀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 흥부 박시전에서 이렇게 바꾸잖아요. 막 하는 딱 거. 그렇게 생긴 터복 가지고 그걸 하고 있고 해서 여성 군인들이 그걸 한다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외화벌이를 하면은 사실 뭐 한국으로 말하면 보상금 같은 거 있어야 돈 되잖아요. 줘야죠. 보너스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대장 중사 월급이 180원, 그리고 하사 봉급이 160원, 그리고 상급 병사가 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봉급도 뭐 부대 내 채서 받으러 가는데 연유사로 썼다. 그리고 어느 소대장이 결혼하는데 뭐 부조금으로 줬다. 해서 보면은 그냥 청아 항상 영원이었어요. 80원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보자면? 쌀로 사면 그냥 80원이면 북한에서 그때도 화폐개혁 전이었지만 그냥 막대 사탕 하나가 조금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네. 막대 사탕 하나 산다. 네, 네. 그런데 그나마도 그걸 받는 건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저걸 받아야 되는지도 저는 받아야 되는 받은 게 적이 있는지, 없으니까. 네, 몰랐습니다. 저 같은 사관장에 절대 안 주는 거죠. 왜냐면 줘봤자 애들이 그 돈을 관리조차 못해요. 그 돈에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훼손하게 되면 그 연대적인 책임이 오기 때문에 구겨놓지도 못해. 예, 왜냐면 우리는 훈련복이 딱 하나니까 전투복이 딱 하나기 때문에 전투복이 하나예요? 예,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빨아요? 그러니까 온갖 냄새가 다 나요. 그냥 일을 하고 오면요 등에 이렇게 소금이 배서 시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비 맞고 또 근무를 서고 막 해요. 그래서 다음번 2년 있다가 이제 군복이 나오는데 새 군복을 주거든요. 그때까지 그 군복을 또 뒤집어서 선바늘해서 입고 또 뒤집어서 햇빛에 바랬으니까요. 그래서 3번 뒤집으면 입고 그런데 또 새 피복을 받치면 옛 피복은 또 받쳐야 됩니다. 일단 봄 피복 받게 되면 겨울 피복 줄 때까지 그거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군대가 군복을 입어야지 벗으면 군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훈련하고 지침하고 하기 때문에 지침한다고 해서 내가 빨고 싶다고 해서 빠는 게 아니에요. 구대원 되게 되면 조금 그래도 짬밥이 있다고 해서 내는 군복을 안 받치고 깔아놓는 친구들이 좀 갈아입고 입어도 전사들은 절대 1년 동안 빨아 입을 수가 없어요.